전 세계인의 사망 위험 요인 1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건 바로 고혈압입니다. 전 세계 고혈압 환자는 14억 명이나 되고요. 그중에 1,000만 명이 매년 고혈압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인 무려 1,1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이지만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 치료와 조절 역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왜 무서울까요?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콩팥병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고혈압 예방 관리를 위해 평소 덜 짜게 먹는 식습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알고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혈압을 알고 적정 혈압 유지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혈압 측정을 합시다. 자, 유튜브에서 고혈압 특강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KMMM21 주제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만큼 대국민 담화 2부에서는요, 여성 고혈압에 대한 사전 질문을 저희가 또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대한고혈압학회 교육이사이신 카톨릭 의대 조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가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KMMM21을 진행 중이시고 또 올해 주제는 여성 고혈압을 찾아라이잖아요. 여성 고혈압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그 고혈압의 양상이 조금 남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점점 오른다. 그래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고혈압의 빈도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은 남성의 경우이고요.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이 폐경기가 되기 전까지는 고혈압의 빈도가 굉장히 낮고 남성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폐경 전에는 고혈압의 빈도가 특별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네. 폐경 때가 넘어서면 갑자기 고혈압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65세를 지나게 되면 급기야는 남성의 유병률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여성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네. 결국 고령 인구에서 고혈압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여성이 그 조절률이 낮다면 네. 지금 현재 한 50%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런 낮은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고혈압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률이 낮다는 게 요게 좀 약간 걸리는데 요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혈압을 가진 여성은 고혈압이 보통 심혈관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인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이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전 단계, 그러니까 좌심실 비대나 심부전, 동맥경화나 당뇨병, 또 고혈압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더 잘 발생합니다. 여성은 폐경 전에는 피임약이나 임신, 출산과 같은 호르몬의 그런 어떤 변동, 그리고 폐경이라는 그런 큰 여성 호르몬의 어떤 감소 같은 이런 변동을 겪음으로써 남성보다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더 많게 되는데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률이 낮다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고혈압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질문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거기에 또 교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 주실런지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서 6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그그난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40대 초반 고혈압 여성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나 식이 조절로 혈압을 낮출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평생 정말 먹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걱정은 되겠는데요. 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네. 40대 초반 젊은 여성이긴 하나 고혈압을 이미 진단받고 약을 드시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고혈압을 올리는 기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혈압이 지금 생기게 된 그런 기전이 어떤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전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참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식이 조절이나 체중 감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나 식이 조절로 뿐만 아니라 이제 저염식이,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맥시멈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축기 약 11mm 머큐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환자분이 교정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비만하고 또 짜게 먹고 운동을 잘 안 한다. 거기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혈압보다 약 10일 정도 높은 상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생활요법을 함으로써 네. 그 10일 정도를 낮추어서 혈압약을 끊어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요? 혈압약제를 철저한 생활요법으로 한번 끊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혈압약을 잘 드시던 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약을 끊었더니 네. 약 한 6개월 정도는 혈압이 다시 안 오르더라. 한 반수 이상에서 안 오르더라. 하지만 정상이었다, 좋았었다. 예, 네, 약을 안 끊어도. 먹어도 이런 환자들을 추후 추적해 봤더니 1년 이후엔 다시 혈압이 오르는데 이전보다 혈압이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전에 쓰고 있던 용량으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고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했더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네. 단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고혈압을 진단한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에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 네. 또는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 이런 교정 가능한 뚜렷한 원인으로 혈압이 오른 경우에는 네. 우리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유예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요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고혈압을 조절해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혈압 조절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혈압약 자체를 드시는 거에 대한 너무 큰 스트레스를 같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고혈압을 내가 앓고 있다면은 고혈압이라는 그 질환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신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좀 조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좀 고혈압을 낫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7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HYUNSHINE님 0920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어머니가 갱년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혈압이 높게 나와서 걱정입니다. 갱년기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다면 혹시 좋은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갱년기, 폐경 자체가 이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al 또 어떤 신경적인 문제 또 어떤 그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네. 이제 고혈압이 생기게 됐다면 이 고혈압이 생활요법만으로 가능한지 조절이 아니면 약제를 시작해야 되는지 혹은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혈압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요즘 들어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댁에서 네. 혈압을 잴 수 있는 가정 혈압을 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신다면 한 일주일 이상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을 다녀와서 안정된 상태에서 한번 혈압을 재보시고 네. 우리가 보통 가정 혈압의 진단 기준은 수축기 135, 네. 이완기 85mm/H가 기준입니다. 자꾸만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네. 기록을 가지고 내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스타 아이디 안동627님입니다. 혈압 환자도 코로나 예방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될 사항과 접종 방문 시 의사에게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요? 하면서 정말 이 시점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손일석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실제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즉 고혈압이라서 뭐 특별히 금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좀 힘든 일이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제 접종을 받으시고 다만 이제 접종 후 관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잘 모니터하시고 열이 좀 나오고 몸이 아프시면 진통제인 타이레놀 복용하시고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근처 병원을 혹은 접종했던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압 환자도 코로나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9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네이버 아이디가 커피는 하루 2잔님 아이디 너무 예뻐요. 이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고혈압이신데 몇 년 전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원추 절제술을 했습니다. 근데 혈압이 높아서 그때 당시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었거든요. 며칠간 약으로 혈압 조절 후 시술을 진행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일반 산부인과에서 다시 원추 절제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혈압이 142,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좀 높았던 거예요. 높았음에도 혈압 상관이 없다면서 그냥 시술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혈압이 높아도 시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글쎄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여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주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전 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 어머님이 고혈압을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른 고위험 요소가 없고 기저질환이 없으시면 목표 혈압은 140입니다. 네. 기존에 열압약을 드시고 조절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는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네. 평소에 조절 잘 되는 환자도 혈압이 좀 올라가게 되어 네.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에서는 혈압을 굉장히 간호사가 하루에 여러 번 재주게 되는데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쟀던 혈압이 네. 지금 당장 수술을 시행했을 때 조금 수술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균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약을 드실 거로 권유를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 혈압이 한 번 142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여러 번 쟀는데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왔고 평균적으로는 수술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 가족인 입장에서는 혈압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시술을 해야 되는데 혈압은 네, 높고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에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명쾌했는지요. 자, 저희가 이래서 이제 9분에게 질문을 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SNS로 받았던 질문은 이제 모두 끝났고요. 저희가 잠시 쉬고 나서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보니까 쭈르륵 올라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잠깐만요.